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잼버리에 참여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익산 백제 문화의 매력에 빠지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대원들이 왕궁리 유적을 찾아 백제 의상을 입어보고 사리장엄을 만드는 등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0일까지 모두 6천여 명이 익산 백제 문화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군산 문여도에 대규모 워터파크 해양 레저 체험 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군산시는 416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개장을 목표로 이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워터파크가 들어서면 고군산이 체류형 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을 활용한 공포 페스티벌이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교도소 세트장에 홀로그램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공포 체험으로 방문객들의 더위를 잊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잼버리에 참여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익산 백제 문화의 매력에 빠지고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을 찾아 백제 의상을 입어보고 사리장엄을 만드는 등 800여 명의 대원들이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모두 6천여 명이 익산 백제 문화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새만금 잼버리에 참여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잼버리 영회 활동으로 익산 왕궁리 유적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을 환영하는 풍물 공연이 시작되자 너도 나도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을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많은 얘기도 해보고 다른 각자 서로 문화를 교류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이 힘든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니까 힘도 나고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죽간서신과 사리장엄, 전통 부채를 만들어보고 입장할 때 보았던 사물놀이 악기를 직접 연주해봅니다. 또 백제 전통 의상을 입고 왕궁 5층 석탑에 소원도 빌어봅니다. I'm from Brunei Darussalam. Okay, I've learned about Korean culture, the traditional, like this. I feel great. 왕궁 5층 석탑 앞에서 펼쳐진 한국 전통 가요 공연에 스카우트 대원이 박수를 보냅니다. 또 새만금 잼버리의 새로운 캐릭터, 아기 호랑이 세범이의 타투 스티커를 새겨보는 체험 부스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Hello, my name is Johanna and I come from Germany. I also think that Korean is a very nice country because the people here are very comfortable and they are smart. 백제 왕궁 박물관에서는 전시 설명과 함께 1400년의 백제 역사를 알아가고 왕궁 속 체험을 통해 한류 문화를 접했습니다. My name is Casey. It's very interesting. The culture is very different from Australia.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통해 익산을 세계인에 알리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렸습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익산 백제 문화에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익산! KCN 조아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잼버리에 냉장 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학생들이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 버스와 생수를 공급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양질을 개선하고 현장 문제점들을 정부에서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해 주겠다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에 폭염 대책비를 지원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11시 30분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잼버리에 60억 원의 예비비를 즉각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비비는 잼버리에 참석한 스카우트 청소년들의 폭염 대응에 필요한 물품, 의료물자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유례없는 폭염이지만 변명이 돼선 안 된다며 돌발 상황에는 신속히 대응하는 위기관리의 민첩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자 정부가 특별 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오후 열린 긴급 현장 대책회의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전북도에 즉시 교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억 원은 행사장 내 폭염 저감시설 추가 설치와 폭염 예방물품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한편 일부 참가국 대원들이 철수했다는 소식과 관련해선 철수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의료진들이 업무 과부하를 이유로 진료소를 자진 폐쇄했습니다. 잼버리 의료진에 따르면 5개 클리닉 가운데 한 곳이 오늘 오전 폐쇄됐습니다. 의료진들의 초과 근무 수당 요구에 조직위원회 측이 어려움을 표한 게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은 연일 밀려드는 온열 질환자 진료 등의 3교대 근무 체계는 무너졌다며 우울과 피로도를 호소하는 의료진이 늘어 진료 활동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남은 잼버리 기간 집무실을 새만금 현장으로 옮겨 발빠른 현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부터 잼버리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까지 야영장에서 참여대원들과 함께 수경하며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염 대처 방안을 살펴 즉각 보완하는 등 잼버리 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 문여도의 대규모 워터파크인 해양 레저체험 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군산시는 416억 원을 투입해 내후년 개장을 목표로 이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워터파크가 들어서면 고군산이 체류형 관광과 해양 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문여도 옛 정수장 인근. 저수지와 바다가 작은 야산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합니다. 6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416억 원을 들여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단지인 워터파크가 들어섭니다. 저수지 동쪽으로는 서핑과 잠수풀, 해양 테마 공간이 들어서고 카누와 카약을 즐길 수 있는 호수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저수지 뒤쪽으로 펼쳐진 야산에는 숲속 캠핑장과 쉼터가 지어져 머물다가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 레저 체험 시설과 숲속 캠핑장 등의 산림 휴양 체험 시설을 조성하여 문여도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 활용해 바다와 숲을 모두 갖춘 해양 관광 명소로 꾸밀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말 새만금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최근 사업자를 선정해 이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말 완공하면 그 이듬해에는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산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해수부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워터파크 조성에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하고 관광객은 2018년 30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숙박시설과 즐길거리가 부족해 2001년에는 233만 명까지 줄어든 상황. 스쳐가는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착공을 해서 레저 복합단지가 들어서는데 저희 주민들한테도 일단 일자리 창출이 될 거라고 봐요. 관광객들이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선의도 쪽은. 그래서 이 복합단지가 들어서면 많은 관광객들이 체류를 하면서 관광을 하지 않을까. 2년 뒤 문을 여는 워터파크. 고군산이 해양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인프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새만금 개발청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LS그룹의 새만금 투자 협약식 이후 기업인들의 건의에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들을 위해 첨단 산업 확충과 폐수관로 설치 등 기반시설 지원을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과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자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도가 에디슨 모터스에 빌려준 100억 원에 대한 전액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2021년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 모터스에 대출해준 100억 원을 올해 초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았습니다. 전북도와 전북신보는 KG모빌리티가 에디슨 모터스를 인수하기로 한 만큼 KG모빌리티에 변제 청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00억 원 가운데 보증 수수료를 제외한 손실 발생액인 회생 채권 신고액은 94억 원으로
전북도는 이 가운데 15억 원에서 34억 원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철근 누락 여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LH아파트의 보강근 누락으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익산시와 군산시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해 시공 중인 민간건설사 아파트 익산 한 곳과 군산 두 곳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익산시 평화동 LH발주 무량판 아파트는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무량판 구조가 아닌 16곳의 시공 중인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28일부터 군산사랑 상품권 이용처를 제한합니다. 시는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 홈페이지에 사용 제한 대상 가맹점 명부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 12,486개소 중 농협 하나로마트와 중형마트 등 226개소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어민수당과 청년수당, 청소년 자기개발연수 장학금 상품권은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호우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시는 침수주택과 건축물에 7월 부과된 재산세를 6개월간 징수 유예합니다. 자동차세는 손해증명서나 폐차 인수증명서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축물 말소 등기와 신축을 위한 등록 면허세, 취득세를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했습니다. 홀로그램을 활용한 공포 페스티벌이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서 열렸습니다. 교도소 세트장을 활용한 페스티벌의 공포 체험으로 방문객들은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서 들리는 비명소리. 호러 홀로그램이 교도소 세트장과 만났습니다. 교도소 세트장에서 공포 정도를 12세, 15세, 19세로 구분하여 즐길 수 있는 공포의 수용소와 면회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교에서는 홀로그램 기술과 아날로그가 합쳐져 공포의 복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 중앙무대에서도 귀신을 볼 수 있습니다. 공포 코스튬을 입은 관광객들의 무서운 연기가 펼쳐집니다. 코스프레를 준비하지 못한 관광객들은 페스티벌에서 멋진 코스프레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호러 메이크업 분장과 코스튬이 페스티벌 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페스티벌의 편의시설에서도 공포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살짝 어둡게 만들어진 공포의 휴게실과 어둠의 푸드코트, 그리고 잔디광장에서는 공포영화 관람도 가능합니다. 익산의 신성장 사업 홀로그램과 만난 호러 페스티벌. 이번 제2회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지 기대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연일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와 가축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98명으로 1년 전보다 28명이나 많습니다. 이 가운데 일주일 사이 목숨을 잃은 3명은 모두 70대 이상 노인들입니다. 도내 농가 140여 곳에서는 가축 2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닭이 2만 5천여 마리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오리는 1,100여 마리, 돼지는 1,000여 마리입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장에서 대원 수십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일부 참가자는 야영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회 개막 이후 어제까지 야영장에서 코로나19 환자 28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전날 하루 동안 1,486명이 잼버리 영진의 병원을 찾았으며 이 가운데 벌레 물림은 383명, 피부 발진 250명, 온열 질환 138명 등이었습니다. 현재까지 2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퇴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에서 불법 하도급 16개 업체가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53개 건설 현장을 단속해 12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한 업체 16곳을 적발했습니다. 16개 업체는 원청 11곳,
하청 5곳이며 이 가운데 무자격자 하도급 11건, 재하도급 5건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받습니다. 지인이 일하는 PC방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어제 새벽 1시쯤 군산 수송동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를 휘둘러 지인의 팔 등을 다치게 한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금전적인 문제로 지인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잼버리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도의원이 폭염 상황을 불평 정도로 취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명선 도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댓글에 폭염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청소년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귀하게 자란 데다 야영 경험이 부족해 고난 극복 체험인 잼버리의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몰라 불평불만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여 의원은 댓글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잼버리 현장의 GS25가 제품 가격을 시중가로 인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GS25는 일부 제품을 시중보다 비싸게 팔았습니다. 1,800원 아이스크림은 2,000원, 700원 얼음컵은 1,500원에 판매됐습니다. GS25는 현장 물류 인프라 비용이 커서 일부 상품 가격을 인상했지만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품 가격을 시중가로 인하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폭염 등으로 차질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차관은 3일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준비를 했지만 기대만큼 만족스러운 준비를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더운 8월의 행사를 연 것에 대해서는 스카우트 연맹과 함께 협의해서 정한 것이라며 폭염 대책과 관련해선 모든 진행 과정을 논의해 청소년의 안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실종 중증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부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4일 장애인복지법,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남편 A씨를 구속하고 아내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적장애인 C씨가 경찰에 실종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8년 5월 대구로 데려가 가사노동을 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5년간 장애인 연금 수당도 받지 못하고 휴대전화도 없는 상태로 외부와 격리돼 있었습니다. 서울 신림동을 시작으로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등 칼부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주에서 칼부림이 난다더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에서 칼부림이 날 것 같다는 내용의 SNS 게시글이 인터넷에 퍼지고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게시글 확보에 나섰지만 아직 칼부림 예고 게시물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위를 파악 중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군산시가 올해 시민회장 후보자로 4개 부문 6명을 공개했습니다. 군산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군산 시민회장 후보자로 문화예술체육장과 애해양봉사장, 산업장, 노동장 등의 후보자를 공개했습니다. 당초 시는 9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하려고 했지만 효열장과 시민안전장, 보건환경장, 교육장, 농림수산장 등 5개 부문은 후보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시는 시민의견 수렴에 이어 현지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에서 앞으로 3년간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개최됩니다. 시는 4일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규모 대회 개최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향후 3년간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배드민턴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최초 민선 3선 시장을 역임한 문동신 전 시장이 향년 85세의 나이로
어제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문 전 시장은 민선 4기부터 6기까지 군산시장에 재임하며 고군산 연결도로와 근대역사 박물관, 예술의 전당 건립 등 군산 발전에 힘썼습니다. 빈소는 은파 장례문화원이며 발인은 오는 6일입니다. 군산시는 시민감사관을 모집합니다. 시는 제3기 시민감사관을 오는 18일까지 기술, 보조금, 행정 등 분야별로 26명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한편 시민감사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행정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송악동에서 하루에 100개씩 생수를 지원합니다. 송악동 행정복지센터 정문 앞에서 하루 100개씩 시원한 생수가 18일까지 지원됩니다. 이번 생수 지원은 폭염으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군산시는 4일 공공배달의 배달의 명수가 빛을 되찾은 날 광복절을 기념해 광복절 8.15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SNS 댓글 이벤트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배달의 명수 공식 SNS에 게시된 퀴즈를 확인하고 댓글로 정답을 작성하면 선착순 81명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고 폭염경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2도에서 출발해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